1주차 3교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상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모교로 와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네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바라기는 이제 정말 빨리 이것이 수습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수업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 건강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회복지 행정 과정에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종서부터 할 얘기인데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중에 조종이라는 이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가 충돌이란다든지 또 중복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또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자가 수행할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리포팅하는 건데 보고하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자가 직원이라든지 또 이 사회, 지역사회, 행정기관 또 후원자들에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리포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도 여러분에게 서비스이지만 리포팅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정이거든요. 모든 행정에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돼서 행정하시는 분이 이제 활동을 하거나 또 국가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 자금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이제 활동 이것 이제 예산 분야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평가인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욕구를 가진 자의 그 욕구를 해결했는지 문제를 가진 자가 그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이런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서비스의 효과성과 또 자원의 투입, 산출 관련된 효율성을 측정하는 행위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이 이렇게 8단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 사회복지 행정을 한번 이렇게 앞을 한번 내다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복지 행정 환경의 변화. 일단 정상화 이념을 확대해야 되겠고 이용자 중심 관리자가 아니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생활상의 문제가 너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지 복지 이념과 복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 복지 니드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런가 하면 공공조직과 비영리 조직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업 조직들과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지금 증대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복지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부 쪽으로 보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경쟁 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 자원 제공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응모를 통한 경쟁의 조장, 비용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내부적인 변화를 주게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 당면하고 내외부의 환경 변화, 내외부 환경의 변화인데요. 사회복지기관 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급 국가고시를 통한 전문성, 이제 여러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설치 신고를 통한 참여를 확대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성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준을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수혜자 만족도를 통한 서비스 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서 공표도 해야 되고, 또 전담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평가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질 관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과 동향을 이제 보면 새로운 조직 유형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 관리의 우세와 더불어서 전문 직업 의식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 또 마케팅과 사회적 관계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 변화된 리더십과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서비스 기술의 혁명을 좀 가져와야 된다는 것. 내부적인 조정과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노동 인구 그리고 다문화적인 조직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학위 과정을 한 번 더 공부하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다문화 가정에게 한국어를 가리키는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죠.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계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미국 사회복지의 중요한 경향을 좀 살펴보면 경쟁 행위 강화, 민영화가 증대되고 있다. 또 재구조화의 요청과 더불어서 마케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가적 경영, 질적 관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고, 결과에 대한 강조와 전략적 기획을 중요시한다. 옹호의 강조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행정의 과제가 뭔가, 공공복지 행정상의 문제점을 좀 우리가 지적해 본다면, 정부의 부서가 난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여성복지라 할지라도 가족복지와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보건복지하기도 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이런 게 좀 흩어져 있어서 실무 파악과 정책 수립의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협력하는 기능이 좀 미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복지 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접근해야 되는 게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고요. 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비전문 인력이 복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 대상의 욕구를 파악한다든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관료주의적이라든지 권위주의적,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경직돼 있는 것, 그리고 탄력성이 없고 좀 획일주의라는 것, 이런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한다는 것, 그리고 사후 구제적 대책만으로 근원적 치료가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이 이제 공공복지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복지 행정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재정의 정부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재원을 제공하다 보니까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그 활동이 좀 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의식이 낮아서 요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어렵다고는 현장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전문 인력의 중당으로 인해서
관리 운영 능력이 약해지고 또 처우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3D 업종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맞아서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복지사들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다. 그리고 낮은 사회적 지위로서 자긍심이 결여되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서비스 조정 기능이 좀 미약을 해서 서비스 중복 누락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죠. 거시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제가 뭐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시각의 확보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정책을 채택을 해서 공동으로 추구하기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장기적 관점의 결여란 말은 행정의 중봉인 누락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비스 공백의 극복의 문제인데 서비스 대상을 전인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점. 그런가 하면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이 좀 완화되어야 되겠다는 것. 복지행정 관련 예산 집행의 다양성에 의한 서비스 분절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서비스 전달의 효과, 효율성, 서비스 간의 경쟁성, 접근성, 전문성 또는 서비스 중복 이런 걸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정의 불확실성 이런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가의 유형에 따라서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용자 지향적 행정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를 전인적으로 대되겠다는 것. 서비스 이용자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또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실제적 삶에 어떻게 서비스가 공헌하는지에 대한 관심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관리지향적 행정가라는 말은 기관의 구조라든지 조직의 업무 분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관의 수행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임사항과 이에 따른 책무성을 좀 강조를 해야 되고 기관의 사명, 목표, 과제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들 상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서비스 전달 때 사용되는 기술 또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관련된 지식과 또 숙련된 기술 방법론이 동원되어야 된다. 기관의 프로그램의 효율과 효과 차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의 목표를 수행해 나가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치관의 차원의 특성을 보면 사회복지 행정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들러에 의하면 개인의 고유한 가치 존엄성 신념, 인간의 자기결정권, 인간평등 기회균등권, 인간복지 실현의 사회적 책임성 구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행정과제 차원에서는 핵심 기능이 있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이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발된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과제를 실어야 된다는 거죠.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위임을 복지기관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목표로 설정된 목표 달성은 조직을 하고 절차를 준수하고 이런 과정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목표 달성과 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기술 기법을 선택해야 되고 조직 행동의 최적화를 위해서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수행 평가로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은 이제 다른 행정 분야와 구별된 특성이 있다. 여기는 인간 자체가 투입된다는 것이고요.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달을 정당하게 전문성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개입해야 될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예측 불허하는 상황과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방법은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행정가가 염두에 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정당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의 구조가 민주적이 되고,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행정 절차는 직원들의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도록 상호간의 책무성을 조장해주고 원리적인 업무를 실천하는 것이고, 행정 실무자는 지도자적 인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장을 결론을 맺고 1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한된 자원과 내외적 환경이 현실적인 장애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 수행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는데요. 수고하셨고요. 2주차까지 현재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상태가 되고 자유롭게 왕래가 되면 3주차부터는 교실에서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